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너네 우리가 달라는 자료 하나도 안 냈고 다른 거 다 볼 필요도 없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탄핵할 수 있어. 그 첫 단계가 불법이었으니까.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어제 문화일보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내란죄 없이 윤석열 탄핵이 가능한가에 대해 논의했다는 뭔가 묘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윤석열의 내란죄 형사재판 이후에 헌재가 탄핵 심리를 해야 된다는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와는 정반대로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있어 내란죄는 따질 필요도 없다는 의미심장한 기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자 겸공 뉴스특보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가 이를 정확하게 해설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는 홍사훈 기자도 깜놀했고 저 역시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헌재가 지금껏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 일종의 복선이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이거 내란 속의 윤석열은 한마디로 그냥 망한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자 노영희 변호사의 놀라운 청기누설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네. 헌법 82조에 뭐가 있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계엄을 선포하려면 문서로 해야 된다.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해야지만 이게 효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무위원들이 회의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부서한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네. 헌법 8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너네 우리가 달라는 자료 하나도 안 냈고 우리가 통지 보낸 것도 하나도 안 받았는데 네. 우리가 너네들한테 보낸 거 전부 다 그냥 송달 간주된 걸로 내가 봐. 27일 날 니네 나와. 그런데 너네들이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 너 없는 상태에서 걸석 재판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는 실제 헌법 82조에 의해서 너네들이 당시에 부서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 거치지 않고 아무런 사인도 없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라는 걸 가지고 다른 거 다 볼 필요도 없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탄핵할 수 있어. 그 첫 단계가 불법이었으니까.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행안위에서도 서류 없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한덕수 씨 쪽에서도 우리 서명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얘기했고 예. 송미령 장관도 나와가지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3분인가 5분인가 사이에 갑자기 대통령 없어져가지고 나가서 계엄 선포하고 있더라. 예. 이랬잖아요. 자기네들 거기 서명했던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건 다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헌법 8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잖아요. 제가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랜만에 정말 노영희 변호사님 그 해안에 감탄하기 시작했어. 웬만한 사건 같으면 모르는데 계엄을 내리면서 이 큰일을 벌이면서 절차를 갖다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안 따랐다는 거는 따져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이 그러네.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게요. 가장 딴지 안 걸릴 거. 그 규정에 있는 걸 지키지 않았으면 명백한 거예요. 지금 헌법 82조는 명확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이에요. 그러네. 다른 거 필요도 없어요. 영상 속 노영희 변호사도 지적했지만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 있어 내란죄를 따지지 않는다면 애초에 심리를 위해 부를 증인 자체가 거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헌재가 헌법 82조에 대해서만 따진다면 증인을 아무리 많이 쳐줘봐야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전부일 것이고 즉 윤석열 탄핵 심판은 매우 빨리 그것도 생각보다 아주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내란 속의 윤석열이 아직까지 헌재에 계엄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고로 계엄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도 윤석열 탄핵은 빼박이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만에 하나 윤석열이 없는 증거를 조작으로 만들어낸다고 쳐도 또 하나의 난관이 있는데 바로 비상계엄을 국회에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12.3 내란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용산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해 비상계엄 통지서를 왜 안 보내냐 문의하느라 표결이 늦어졌다는 말까지 있는 마당이라 이러나 저러나 내란죄를 따지지 않고도 내란 수괴를 탄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한덕수를 포함한 내란 잔당들로선 어떻게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필사적으로 막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그들도 그것을 알기에 더더욱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헌재는 그조차도 용납해줄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 끝으로 내란 속의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빼박일 수밖에 없는 이유 안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게 재판으로 헌재로 가서 탄핵 심판하면은 따지고 볼 것도 없다. 금방 끝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정식으로 나가서는 이거 상대가 안 된다. 이거 승산이 그럼요, 없다. 그럼요. 그러면은 저질로 나가야 된다. 대명 어차피 한독수가 막아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막아주면은 6명 재판으로 하는 거는 이건 탄핵 심판의 절차상 이거 위법이다. 그렇죠. 이거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주장을 권성동이 그거밖에 하고 방법이 있고 없다고 서병희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 안 하면서 질질 끌고 그러니까 헌재가 그래 좋아 대법원에서 2020년도에 판결이 나왔었어. 네. 니네가 일부러 수령 안 받고 그러는 거 우리는 송달 간주한다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거 준용해서 할게.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계속해서 이렇게 수령 안 받으면서 절차를 지연시키지. 좋아 그럼 우리는 그런 경우 할 수 있는 게 걸석 재판이라는 거야. 그거 우리 할게. 지금 헌재가 다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단계별로. 그쪽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방어를 하면서. 자, 탄핵 위기에 몰린 한덕수 이자가 결국 손을 들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가닥을 잡았답니다. 아주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끝까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임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쌍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라고 총리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어요. 자, 이것도 일단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일단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원식 의장도 국회가 선출돼 보내면 임명하는 일일 뿐 의무를 다해라 이재명 대표. 임명 거부는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 행위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모두 국힘에서 추천한 후보 모두 당연히 해야 된다. 임명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합당하다. 모든 학자들 중에 이것을 부정하는 학자 한 명도 없어요. 모든 법률가는 합당하다라고 한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